자, 안녕하세요. 김효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형사기록형 실전 연습 개강일이죠. 아무래도 지금 실전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수업인 만큼 제가 해설을 그냥 빨리빨리 하고 수업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록형 하실 때 지금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가지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메모를 하는 게 제가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한번 메모를 안 해보고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메모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성 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메모를 잘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채점 기준표에서 긴갑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긴갑동 처음에 절도 교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사범위나 방조범위 나오면요 반드시 2단의 고의를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의 고의 어떤 고의입니까? 자, 일단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 교사범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만약 방조범이라면 여기에서 교사가 아니라 방조의 고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이 정범의 범죄 행위를 범할 고의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단의 고의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결국 여기선 특별한 거 없죠? 이 사건의 경우에 이을남 증언이나 진술 통화 내역에 의하면 처음에는 범행 거절했으나 결국 교사행위에서 이을남이 절도범행 결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 뒤에 딱히 만류를 했거나 그런 사실도 없지요. 자,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이랑 피해자 사이에는 친상도 인정되는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유죄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형법 328조 1항에 친족 상도리에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나온다면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적용된다고 써주셔야 됩니다. 아마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는 물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방해 가볼게요. 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사실 형법 강론 공부하면서 제3범죄보다 오히려 업무방해죄 이쪽이 좀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뭔지,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또 무엇인지, 이게 방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판례의 입장들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을 몇 개 적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돼요. 타인의 업무. 자기 업무를 방해해서는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 안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중에서도 그냥 업무가 아니라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또는 위계를 치거나 또는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죠. 이런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면서 성립하는 범죄가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셋 다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업무인지 자기의 업무인지 이것도 판례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쟁점이 되게 많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많아요. 그냥 위법한 업무더라도 보호가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법의 정도가 너무 중해가지고 진짜 그 업무 그 자체가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자격, 무면허 업무거나 또는 이제 법원이 뭔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런 걸 했는데 법원의 명령에 위반해서 행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위법함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아예 없다고 제가 아마 전에 그 본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가치 없는 업무들을 방해해봤자 그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양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요거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 여기 위계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면접장의 그 판례가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위력, 요게 이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업무방해죄에서 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여기에서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여기에 과연 공무가 포함이 되는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자, 이 공무 포함설인가요? 판례 입장은 공무 포함설인가요? 공무 불포함설인가요? 네,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무 불포함설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무방해죄는 이제 되게 비슷한 범죄의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형법 136조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 중인 공무원한테 가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형법에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라고 아예 다른 범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폭행이랑 협박이랑 위계까지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물음이 있죠. 아니 여기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를 하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공무집행방해죄는 아까 말씀드렸듯 구성요건에 폭행이랑 협박이랑 위계까지만 있고 위력이라는 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답은 나왔습니다.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집방 성립해야 안 해요? 당연히 성립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죄로 돌리기에는 좀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게 이제 업무방해죄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라고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의 직무를 가지고 위력으로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법상 어떤 범죄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공무불포함살의 의의예요. 다시 정리하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을 때 아무것도 처벌 못한다는 거. 그게 이제 공무불포함살의 의의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업무방해점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를 누구로 잡았습니까? 교사예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네, 교사죠. 근데 우리가 아는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깽판을 났는데 그때 초등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를 한 것인가?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죠?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업권은 그거는 이제 단순한 권리이지 그걸 가지고 업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사안이 사례형 시험으로 나왔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피해자를 둘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주셨어야 될 겁니다. 피해자 첫 번째 누굽니까? 초등학생들이겠죠. 근데 초등학생은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죠? 학생의 수업권은 권리일 뿐이지 업무가 아니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 다음 피해자 2번 누구? 초등학교 교사를 만약에 피해자로 설정을 한다면 그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그것도 성립하지 않겠죠. 왜? 여기 보면은 공립초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이 공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논거가 달라진다는 점, 그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선 기록형이고, 이 기록형에서는 피해자를 딱 누구로? 교사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딱히 뭐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볼게요. 업무방해죄와 공직방은 법익 보호대상 상이하고 공직방해 행위 유형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의율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전 여기다가 좀 더 써주자면 위력의 의미를 하나 더 붙여줄 것 같습니다. 뭐죠? 위력의 의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폭행보다 위력이 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렇겠죠? 폭행은 위력을 넘어가지고 진짜 사람의 신체에다가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게 폭행이고, 위력은 유형력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고성을 지른다던가 깽판을 놓는다던가 뭐 그 양은 냄비를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그 정도의 세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폭행보다 위력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해봤자 이거는 공직방도 안 되고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잘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담무죄다.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쌤, 그 전담무죄하고 후담무죄는 대체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그 실무가 중에 그 누구도 전담무죄랑 후담무죄를 딱 속 시원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나마 예시 몇 개만 외워두는 게 일단 가장 확실합니다. 예시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전담무죄겠죠. 그거는. 자, 그다음에 구성력과 해당성이 없는 경우 중에서도 횡령이나 배임죄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중 담보 설정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판례가 그거 아예 배임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법리 자체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전담무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